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스트럭처에서 1일 특강으로 스트럭처는 내년 공무원 시험에 이것이 출제될 것이다. 지금 스트럭처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자, 형용사 다음에는 우리는 대명사를 보면 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는 44개가 있는데 대명사 출제는 절대적으로 수하고 격으로 출제됩니다. 수와 격,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칠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 그랬죠? The man 했습니다. M-E-N이죠. 여러분 M-E-N은 M-A-N의 복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M-E-N을 대신할 것은 they, their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 he라든지 여러분들 his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명사는 수를 보라. 이거 복수구나? they나 the어로 본다. 그래서 대명사는 영어의 원리 중에 간결성의 원리로 등장했는데 간결성의 원리로 등장한 대명사는 반드시 모든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 보통 28번, 29번 문제로 출제되는 수능도 대명사가 출제가 되는데 수능은 한 문제가 스트럭처죠. 그러나 오지선다형이니까 5개의 요소를 물어보는데 많게는 대명사가 2개를 물어봅니다. 관계대명사하고 죄기대명사 그리고 수하고 일치에 해당되는 대명사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오지선다형에서 5개 항목 중에 2개 이상을 2개 정도를 물어보니 대명사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될까요? 영어의 간결성의 원리에서 출제되는 대명사 간결성의 원리에서 나왔던 대명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동사와 함께 간결성의 원리에서 탄생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격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나온다. Look at I가 아니고 me. 됐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Between A and B. Between you and I. 틀렸습니다. Between은 전치사죠. You, 일부러 you를 줍니다. 왜요? you는 주격과 목적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you and I가 아니고 me를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명사죠. 영어에서 대명사는 44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대명사는 that, another, the other입니다. 대명사 영어 시험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께서 대명사 that이나 another나 the other를 모르면 정말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that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형용사가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that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면 that을 써요. 다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면 that을 쓰고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면 one을 쓴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입니다. 이건 더 플러스 other고요. 그러니까 on 플러스 other, 더 플러스 other. on other는 on 플러스 other인데 17세기의 하이픈과 함께 제기 대명사와 함께 생겨서 on 하이픈 other였어요. 그런데 n이 자음이고 o가 모음이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겹치니까 즉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another가 지금 붙어서 탄생했고요. the other는 이거의 모음이고 어도 모음입니다. 모음과 모음은 하이어터스. 흔히 우리 국어에서 히어투스 현상이라고 하죠. 모음 충돌이 일어나니까 두 개 붙지 않았을 뿐입니다. 17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는 하나의 개념이고 더는 그것의 개념입니다. 어는 정해져 있지 않고 더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그럴 때는 another를 쓰셔야 되고 the other는 바로 그 정해져 있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를 정관사라고 하고 어는 부정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사와 문장을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다. 흔히 문장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it이지요. 그리고 가주, 준주, it이 출제가 대단히 많이 되지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가목적어, 불완전 타동사에서 나오는 가목적어. 흔히 제가 MBC TV, make, believe, consider, think, take, find 이런 단어들 뒤에는 it, 가목적어 it을 쓴다. 바로 가목적어 it. 그렇게 쓰기 위해서 영어에서 it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구별은
그야말로 부동의 일이죠. 자, 영어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영어 역사를 보면 T에서, 자, T에서 누가 나오냐면 W가 나와요. 영어 역사는 그래서 that에서 what이 나왔고요. then에서 when, there에서 where가 등장합니다. 다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that에서 what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hat과 what의 구별은 반드시 해야죠. 둘 다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되나 what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을 때는 that,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을 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또 따져보면 됩니다. 뒤에가 완전하면 that을 쓰고 불완전하면 what을 쓰면 됩니다. 왜요? that은 접속사니까요. 아시겠죠?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요. 다시 구별합니다.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의 유무를 보면 됩니다. 선행사가 없으면 what, 있으면 that. 그 다음에 접속사일 때는 뒤의 요소를 보면 됩니다. what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what 자체가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니까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that은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흔히 영어에서 병치법 도치, 평형구조라고 하죠. dangling, 패럴리즘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등위 접속사 양변과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 조건일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때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이 같아야 된다.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해야 됩니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보다 많다. 여러분들, 자, 제가 금방 한국의 인구는 일본보다 많다. 그 문장 옳은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죠.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비교하는 두 대상이 다르죠. 한국의 인구 그랬으면 뒤에는 일본의 인구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보다 많다. 우리나라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영어로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치라는 것은 주어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부정어 부사가 문 뒤에 있고, 자, 부정어 부사가 문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어 앞에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들 애웠는데 애워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애우는 것이 아니라겠죠. 영어에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죠. 부정어 부사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그야말로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부사는 원래 강조어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냐면 동사를 수식합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반드시 인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접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 부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옆으로 데려간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치가 된 거죠. 왜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와야 하는데 여가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치됐다. 왜 도치됐느냐? 부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하지만 논리적으로 척척척 맞아야지. 다시 부탁드리지만 애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합격하고 또 토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조카들에게 공부는 애우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원리와 논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기타에서 information, furniture, mail, clothing, baggage 이런 단어들은 복수가 불가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수라는 말은 명사에다가 지금 s를 붙이는 것을 복수라 그러죠? 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죠. 물론 동사는 s가 없어야만이 복수가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s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s는 자, is의 줄임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is. 자,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어는 부동의 일이 단어가 있다. 바로 같다죠. 이미 말씀드렸죠. 경찰 문제에서는 한 해 같다라는 단어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9문제나 출제돼 버렸다겠죠.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같다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5문제였습니다. 그네들은 상업 장사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할 때는 A라는 말을 해주고 같다 그리고 A를 다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에 있는 말을 놓쳤어도 같다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말은 놓쳤어도 이건 내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신속 정확하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같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럼 is는 같다다. 그러니까 information s를 붙일 수 없다. 같다를 못 붙이고 같다를 못 붙인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furniture는 s를 붙일 수 없다. 뭐 집합적 물질 명사니 막 여러분 그렇게 외웠죠? 우리나라 모든 책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furniture. 자,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서 제 수업 듣고 있죠? furniture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상 손으로 짚고 있죠? 그것도 furniture 가구입니다. 의자도 가구, 책상도 가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워서 자는 침대 있죠? 침대도 가구죠? 여러분 가구, 침대, 의자, 책상 전부 다 생김새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다란 단어에 s를 못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cat, s를 붙이죠? 왜요? 고양이는 생김새들이 다 같잖아요. 같은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cat에서 복수가 된 거죠. 영어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mail, clothing, baggage, 여러분들 짐. 자, 여러분 짐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짐 주라니까 여러분들 가방 줄 것이고 연필 줄 것이고 책 줄 것이고 노트 줄 것이고 휴대폰 줄 것이고 됐습니까? 여러분 겉옷 줄 것이고 각각에 다 다르죠? s를 못 붙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상호관계. 그네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네들은 이동을 했다. 이동문화다. 서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더라. 그래서 need a no비.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를 비교한다. while, during, afterwards, of that. whil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접속사죠. during은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와 접속사는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하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됐죠? 이때 after는 접속사나 전치사인데 afterwards 이것은 바로 부사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 동격 전치사, 동격 접속사. 됐죠? 중요 전치사, 중요 접속사. as, with, where, whereas, while, now that, provided, despite, although, unless, grew to, count on. grow란 단어 뒤에 to. 영어에서 to는 여러분들 도착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장하다. 그래서 도착하다 무엇. 이런 의미입니다. count. count라는 단어. 수를 세다. 중요하다. 의존하다. on. 왜 여러분들이 의존할 때는 count on이에요? on은 접촉이니까. 접촉을 해야만이 의존할 수 있으니까. result from. 결과는 나온다 원인에서. 그래서 결과가 있으면 원인. 이때 from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가 결과라면 to를 쓰겠죠. to는 도착이니까. 원인은 도착한다 결과로. until, during, because, since, by, because, because of. 영어에서 because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접속사죠. 그러나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너무나도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despite하고 although. 참으로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despite하고 although를 모른다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토익을 보더라도 1년에 11번 시험을 본 경우에 평균 9번이 despite나 although가 출제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삼지선다형. 그러니까 보기에 despite나 although가 있으면 그냥 정답은 100%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although는 접속사고요. 그러니까 despite 뒤에는 명사 상당하고 although 뒤에는 주어 동사. 됐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나온다. 아까 격 설명했죠? 추상명사는 관사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dvise, evidence 이런 단어들 뒤에는 관사가 이런 단어들 앞에는 관사가 불가하다. 추상적이니까. 관사라는 것은 여러분 특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화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lov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추상명사지요. 개체화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나. 나 오늘 사랑 한 개 했어.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화할 수 없으니까 관사를 못 붙인 겁니다. 그리고 추상명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더를 못 붙이고요. The love 그런 영어 없잖아요. 됐죠? 외우지 마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스트럭처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동사 보자, 부사 보자, 형용사 보자, 대명사 보자. 됐죠? 그리고 기타. 기타에서 상관관계라든지 명사에 s를 못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도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쭉 보고 푸시면 네 문제입니다. 이 네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평균 네 문제와 혹은 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변별력이다. 만약에 스트럭처 문제 네 문제 혹은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못 맞추면 우리들은 여러분들 80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는 스트럭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 다시 확인해보고 독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